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6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민식이법 잘 아시죠?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에서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상해, 사망 사고에 있어서 정말 운전자에 대한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민식이법 사고 당사자인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네, 금고 2년형을 받았습니다. 금고 2년은 사실 뭐 징역 2년형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징역 2년과의 차이는 강제 노역만 안 한다 뿐이지, 사실 감옥에서 2년을 살아야 되는 것은 같은 것이죠. 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판결을 보면서 좀 판결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 여론과 뭔가 감정에 떠밀려서 내려진 이런 구형 그리고 선고 판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사고 관련 영상을 보시면 당시에 참 운전자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규정 속도 30km를 넘긴 것도 아니었죠. 23km로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네, 오늘 선고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내렸고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였는데, 자, 재판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으며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피고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가 전방을 주시하고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참 여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부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피고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당시 차량의 속도도 22.5에서 23.6km로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해자들의 과실까지 인정을 하고 또 이 피고, 즉 운전자가 뭐 전과도 없고 뉘우치고 있고 또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했으면서도 저는 금고 2년형이라는 실형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네, 이 재판 직후에 김민식 군의 부모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법을 발의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시켜 주길 바란다.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 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자, 도로교통법에서는 이게 추가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특가법 상에서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그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특가법 개정안 내용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줄여서 주의 의무라고 해봅시다. 자, 어린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사고가 이 스쿨존에서 일어나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 한문철 변호사는 그 자신의 그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서 이 민식이법과 관련한 영상을 케이스를 곁들여서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분 말에 따르면 이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사고가 났다 하면 전부 여기다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쿨존에서 아무리 천천히 달렸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무죄로 날 확률은 너무나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운전자에게는 가혹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김민식 군의 사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들 부모가 채널 A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이의 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죠. 당시에 부모는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민식이가 좌우를 잘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굉장히 과속을 하던 차량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해 차량이 규정 속도인 30km를 넘어서 과속을 했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공개된 그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이들 부모의 주장과는 굉장히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네,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각각 그 1차선 도로인데 반대편 차선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줄을 이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차량은 그 비어 있는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 저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동생 손을 잡은 김민식 군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저 영상을 보면은 글쎄요, 좌우 확인을 잘 하고 건넌 게 아니라 갑자기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차량 그 입장에서는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였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주장과 달리 지금 판결에서도 나타나지만 당시 운행 속도가 23km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m를 넘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가해 차량이 SUV 차량이어서 차체가 높았기 때문에 이 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 그 충격음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그 밟는 사이에 한 3m 정도 그 차는 전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내려보니까 아이가 결국은 사망하게 된 이런 사고였습니다. 물론 아이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은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이고 또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죠. 그러나 과연 글쎄요.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저것은 누구라도 참 피하기 어려운 사고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번 어떤 2년이나 깜빵에서 있게 하는 이런 금고 2년형은 정말 너무나 지나친 이러한 처벌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뉴시스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한 사람은 민식이 부모 같다. 어린아이들끼리 놀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나. 민식이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동생은 유치원생이던데 그런 애들을 어른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만 풀어놔도 위험한데 길 건너 놀이터를 애들끼리 보내다니 운전자만 탓하고 자기들 반성 없는 태도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운전자가 잘못이다. 30km 미만이었으나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하는 아이들을 발견하자마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빛의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이건 좀 아니다. 여론의 판사와 검사가 실형 구형한 것이다. 민식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나도 애둘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실형살 정도로 과하지 않다. 애들을 지키는 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운전자 잡는 법이 되었다. 세상에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은 없다. 네, 저는 이 사고가 화제가 됐을 때 정말 아이가 죽은 그 사고 자체 그리고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정말 졸속으로 통과되는 과정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글쎄요, 법이라는 게 이렇게 감정에 떠밀려서 금방금방 처리할 게 아니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법을 적용을 했을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현실과 어떤 면에서 상충될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져본 다음에 네, 통과시켜도 될 일을 정말 이렇게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사실은 뭐 여당이 이용해 먹은 측면이 있죠.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민식이법을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케이스를 들면서 정말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광진구에서의 사고 사례입니다. 자, 운전자가 우회전을 해서 스쿨존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펜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기서 아이가 튀어나올 거라고 운전자 입장에서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전거를 탄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한 것이죠. 네, 케이스 하나 더 보시면 저 내리막 길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봇대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시죠? 그러나 갑자기 저 전봇대 옆에서 그 펜스와 펜스 사이에 아주 틈 사이로 어린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저 아이를 치는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저 사고에서도 영상을 보면은 이 전봇대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운전자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저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피하기 정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고에서도 일단 아이가 다치거나 뭐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뭐 민식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